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험 강사 장연희입니다.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지금 권혜연 선생님이 이미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4학년 손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또 있고, 그 다음에 27개월 된 손자가 또 하나 있어서 이렇게 세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들어와 주신 우리 조부모님들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강사의 자격으로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마음은 손자녀를 양육해 주시는 조부모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고요. 같이 좀 채팅에도 좀 궁금한 거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에 앞서서 저희가 6번의 대면 교육을 진행했어요. 근데 요즘 아까 권혜연 선생님도 아이 이제 독감이라서 할머니한테 맡기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 독감하고 코로나가 다시 너무나 재유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조부모님들이 대면 교육을 신청을 해 놓으시고 그 당일에 오시지 못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갔으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대면 교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행히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대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조부모님들 이 자리에 와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 20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우리 조부모님들 함께 강사와 수강자가 아니라 조부모로서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자,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조부모를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 그 손자녀를 양육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급할 때, 또는 뭐 일주일에 며칠만 이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양육을 해 주시는 어찌됐건 전적이든 간헐적이든 대리 양육자로서의 조부모님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계시고 또 그런 어려움들의 원인이 뭐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이겨나가야 될지 해결할지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조부모 역할을 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 돌보시는 거 정말 힘드시죠? 예, 몸도 마음도 힘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조부모 교육 현장에서 여쭤보면 아니요, 안 힘들어요. 너무 뭐 이뻐서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물론 정말 기꺼이 돌봐주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죠? 예. 또 힘든 것보다 그 기쁨과 보람, 아이들이 이쁜 게 그 힘듦을 다 커버해 준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옛날 속담. 자, 이게 정말 왜 나왔는지 알게 되는 매일매일을 경험하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게 무슨 소린가를 손자를 낳고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님 얘기에 제가 혼자 막 너무 공감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 이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우리 손자녀들을 돌봐주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조부모 교육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조부모가 된 지도 10년이 넘었고요. 예, 그런데 그동안 만났던 조부모님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좀 한번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프지만 병원 다니면서 손자녀 돌보고 있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뭐 손목이고 허리고 무릎이고 다 아프고요. 그 다음에 정말 더 슬픈 이야기는 제가 1년 전에, 2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 치료받으면서 그래도 손자녀를 돌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도 자식 길렀는데, 분명히 나도 뭐 둘, 셋 자식들 잘 길러놨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 아이들 맡겨놓고,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거 틀렸다.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거 들을 때마다 좀 마음도 상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좀 뭐 괘씸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다. 그래서 이제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좀 힘든 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너무 막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하는 것도 우리는 낯설어 죽겠는데, 근데 아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잘 다루는지 천재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데 걱정이 이제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을 자꾸 찾으니까 그게 또 걱정이고요. 거기에서 더 걱정은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어떻게 이 규칙을 잡아줘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조부모님들의 손자녀 양육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부모 양육이 왜 힘든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조부모님들이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셔야 될지까지 같이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손자녀 양육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과도한 육체노동. 예, 우리가 사실 손자녀 돌보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편안한 신체 상태였습니다. 그죠? 자녀들 다 성장해서 내보내고 이제 내가 뭐 그냥 집안일도 거의 줄어들고 굉장히 편한 생활을 하시다가 손자녀를 돌보게 되면서 굉장히 내 육체가 많은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요 육체 노동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고요. 물론 이제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지금은 영유아기 때보다는 좀 육체 노동의 정도가 덜해지셨지만 그래도 아무튼 내가 부모일 때보다는 훨씬 힘들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적 스트레스 또 당연히 때로 수시로 받으시고 계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전적으로 특히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경우에는요, 내 생활 패턴이 손자녀 양육하면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시고요. 아까 혜연쌤 얘기하신 것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일주일 전에 우연히 사위하고 딸이 같이, 그러니까 따로의 일이지만 아무튼 같은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27개월짜리 손자를 제가 돌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사이에 독감이 걸린 거예요. 열이 40도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얘는 또 경기까지 하는 아이여가지고 막 제가 안고 있는 사이에 애가 뻣뻣해지면서 열경기까지 해가지고 막 병원 막 뛰어 들어가고 막 난리를 했던 그 아찔한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는데요.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 내가 뭐를 잘못했지? 나 때문에 아이가 독감에 걸렸나? 이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좀 더 잘 볼 걸. 내가 해열제를 조금 더 자주 먹였어야 되나? 막 이런 죄책감 플러스 자책감이 확 몰려들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뿐이 아니라 반면에 아이가 어린이집에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놓은 저의 일주일 강의와 모든 스케줄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스케줄은 뭐 밀어버리고 취소를 할 수 있지만 강의 스케줄 그거 지키느라고 굉장히 아주 힘들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수시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그 조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 자녀와의 갈등이 없었는데 손자녀를 양육한 이후에 내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는 상황.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제 마음이 서운하고 또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거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보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도 생기고 하면서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에 아들하고 딸한테는 그래도 좀 입이 떨어지는데 며느리와 사위한테는 또 입이 잘 안 떨어지고 카톡 한 줄을 보내려도 썼다 지우고 이제 이런 상황들에서 자녀의 갈등이 좀 쌓여만 가는 이런 이유로 또 손자녀 양육이 힘이 드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오늘 교육에 그 미디어가 들어있잖아요. 정말 이 디지털 세상으로 아주 사회가 급변해서 정말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하는 사이에 나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서 신나서 놀고 있고요. 예, 그냥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좀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과도한 육체 노동 부분은요. 일단은 우리 조부모님들 신체 회복을 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체 사이클이 한번 떨어지면요. 이게 올라오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이를 돌보는데 어떻게 쉽니까?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양육 친화적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돌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돌봄, 늘봄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회적인 인프라를 활용을 하셔서 대체 인력 확보하시고 아이들 돌봄이나 그런 기관 또 활용하셔서 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게 내 신체적 그 리듬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요. 정신적 스트레스 부분은
내가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나 좀 너무 힘드니까 며칠 어디 여행 좀 갔다 오면 다 나을 것 같아. 이거 안 되잖아요. 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간 시간 또 뭐 학원 간 시간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스스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실내 활동 한 가지, 그 다음에 야외 활동 한 가지 정도, 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걸로 골라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와의 갈등은 이게 사실 이제 그 조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담아두지 말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정적인 갈등이던, 그죠? 서운하고 화나고 괘씸한 감정적인 갈등이던 아니면 양육이나 훈육에 있어서의 기준이 너무 달라서 오는 그런 갈등이건 상관없이 두 가지 갈등 모두 다 담아두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크게 엉뚱하게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불만인 듯 툭 던지지 마시고요. 네, 그냥 마음에 쌓아두지 마시고요. 좋은 대화 자리를 마련하셔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해결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급변하는 세상. 자, 1번이 인정입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용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모르는 거는. 그런데 자, 조부모님들 만나 뵈면요, 인정조차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사랑의 매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사랑의 매도 안 되고, 뭐 심한 말도 안 된다고요? 정서적 학대?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벌 주기? 이것도 안 된다고요? 우리도 맞고 자랐어도 다 이렇게 잘 자랐고, 우리 애들도 사랑의 매로 길렀는데 다 잘 자랐거든요. 이거 매가 없이는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을 합니까? 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또 어떤 경우? 인정까지만 하시고요. 수용하고 배우기를 거부하십니다. 자, 디지털 세상이 된 거 인정해. 인정하는데 나는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야. 그래서 이 기계를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안 하겠어. 안 됩니다. 아까 권혜원 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끝나고 QR코드로 만족도 조사 해야 됩니다. 예, 키오스크 가서 햄버거 주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커피 주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트 가서 셀프 계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QR코드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그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소통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정하고 수용하고 배우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뭐 힘든 얘기만 너무 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부모님들이 손자녀들 잘 양육해 주시면 이런 좋은 점들이 아이들에게서 보일 겁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은 조부모님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는,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부모님의 빈자리를 조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로 자라다 보면 당연히 자존감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부모님들이 인성교육 해주시죠. 그 다음에 또 도덕교육 해주시죠. 그래서 어디 가나 조부모님들이 양육해 주신 우리 아이들은요, 예의 바르다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의성 있는 아이들로 자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조금 저게 무슨 소리지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큰 역량, 그러니까 덕목 중에 하나가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요. 조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과 딱 요 핵가족으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시대를 경험합니다. 조부모님을 통해서 조부모님들이 살았던 세상, 그다음에 조부모님들이 나의 부모를 양육했던 그런 세상까지 한꺼번에 아이들이 다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폭넓은 경험을 하게 되고 창의성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예, 좀 마음이 놓이시죠? 예, 내가 기르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저렇게 좋구나. 예. 제가 좀 좋은 기쁜 소식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부모가 된 지도 10년이 넘고 조부모 교육 현장에서 일을 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이면 어때요?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강산이 한번 변하는 동안에 정말 조부모 교육 현장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조부모 교육 처음 강단에 섰을 때요. 조부모님들이 무슨 교육인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신청해놓고 어머니 요거 가보세요. 그게 뭐니? 그래 니네가 가래니까 갈게. 그러고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은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서 배우러 오세요.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변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조부모님들의 질의, 응답 순서에 나오는 질문들이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놨거든요. 이런 질문들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요번 우리 대면교육 할 때도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자, 아침마다 밥을 먹여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등하교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밥 먹여서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밥을 잘 먹지 않아요. 쫓아다니면서라도 먹여야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인데 불안해서 아직도 등하굣길에 함께 갑니다. 아이는 혼자 가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불안해서 못 믿겠어요. 근데 혼자 보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또 이런 질문 하십니다. 가방이 무거워서 키가 안 클까 봐 등하교 때 제가 가방을 들어줍니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계속 들어주고 다녀요. 이거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자, 사실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인 기조는 똑같습니다. 예, 조부모님들 노파심이 아주 발동되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밥 안 먹으니까 쫓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혼자 가는 거 불안해서 데려다주고 가방 드는 거 무거울까 봐 들어주고 네, 이제 안 됩니다. 예, 대답은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고 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훈육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훈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런 것들 모두 다 혼자 할 수 있도록 조부모님들이 좀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냥 좋아하는 거 너무 많이 먹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나 딱 차려놓고 네가 알아서 먹고 가 이렇게 옆에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조부모님들이 데리고 다니시는 동안에는 애들이 굉장히 부주의하고 산만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애를 혼자 길에 내보냈다가 학교까지 무사히 갈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이들 엄마나 아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학교에 데리고 게다가 내 가방까지 매주면서 데려다 주시면 아이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위험하면 할머니가 잡아 끌겠지. 그 다음에 딴청하고 있어도 야 초록불이야 빨리 건너자 그러면 따라 건너면 되고요. 가방 내가 안 들어도 할머니 어깨에서 나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이들을 혼자 하도록 하고 한번 뒤를 쫓아가 보세요. 아이한테 보이지 않게 살금살금 쫓아가 보세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주의력 있게 횡단보도 초록불인지 확인하고 바닥에 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손을 그냥 있는 대로 높이 들고 애들이 길을 건너요. 예,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이들에게 독립심과 자립심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양육과 훈육에 대한 생각이 이 아이들의 부모인 내 자식과 나와 너무 다르다. 다른 게 당연하죠. 세월이 얼마가 흘렀는데요.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교육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 이론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 이론들을 들여다보면 저희도 소위 이제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이지만 계속 바뀌어 가는 거예요, 이론들이. 옛날에 우리가 애들을 키우던 방법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는 방법인 줄 알았는데 틀린 방법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것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어때요? 지금 우리는 우리 손자녀를 대리 양육하는 대리 양육자입니다. 이 아이들의 주 양육자는 아이들의 부모인 내 자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의 양육과 훈육 방침을 따라준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대리 양육자다. 그래서 부모의 의견을 따라준다가 제1원칙이고요. 그런데도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심한 것 같아. 지금 생각났는데요. 어떤 젊은 엄마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엄마, 아이 밥 줄 때 몇 그램 이상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저울을 갖다 놓고 밥을 무게를 달아서 주라고 한다고 이제 할머니가 막 고민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뭔가 좀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실 때는 아이들 부모와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훈육과 양육의 기준을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아이들의 부모인 내 자녀의 의사를 따르는 것, 그들의 방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부모님들이 좀 손자녀들 양육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점들을 제가 좀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조부모 양육하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일단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존적인 태도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와 애착 형성할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님과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하죠. 평일에는 거의 지내는 시간이 없고요. 주말에나 좀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지내는데 그러다 보니 긴 시간 양육해 주시는 조부모님들과는 좋은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자신들의 부모와는 애착 형성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기회가 없어서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크면 우리 조부모님들은 양육 일선에서 물러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들과 생활을 할 때 이 애착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모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부모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과 있을 수 있는 시간에는 부모님들은 일단 뒤로 조부모님들은 뒤로 물러서시고 자기 부모와 충분히 좋은 시간, 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거를 협조를 해주시기를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부모 양육에 있어서 뭐 힘든 점,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조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조부모의 역할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양육자의 역할입니다. 잘 먹이셔야 되고요. 잘 입히셔야 되고, 잘 재우셔야 되고, 또 안전하게 돌보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양육자의 역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또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는 인성교육, 도덕교육,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습관 형성을 해주시는 훈육자의 역할 꼭 중요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마음이 힘들고 또 부모님의 빈자리 또 허전할 때 옆에서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 마음의 위안자가 돼주시는 위안자 역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전통적인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문화들, 지금은 좀 사라져가는 그런 문화들, 아까운 것들 좀 우리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같이 좀 또 실행도 해보시고 하면서 좋은 문화 전달자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중에 할머니 같은 할머니 될 거예요. 나는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조부모님들 역할 모델 꼭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일단 이 자기 돌봄에 관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자녀들을 돌보시다 보면 몸과 마음이 수시로 지쳐요. 그래서 이제 뭐 신체적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다 나 좀 돌봐줘라고 외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이제는 세상이 변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기 돌봄입니다. 우리 돌본다는 거는 꼭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준다,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내가 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 어떻게 좀 하셔야 될지
내가 좀 힘들고 지친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지 제가 5가지를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일단은 잠을 충분히 주무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요, 우리가 젊을 때하고 다릅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을 이렇게 새도 그 다음날 괜찮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잠 충분히 자고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돌봐주다 보면 끼니를 놓칩니다. 그래서 대충 때우고 좋은 식사를 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제가 직접 경험해서 알잖아요. 예, 식사는 거르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은 너무 대충 하고 때우신 거는 아닌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충분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누워서 숨쉬기 운동만 하신 거는 아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집 안에서라면 스트레칭이라도, 그죠? 예, 그리고 잠깐씩이라도 밖에 나가서, 요즘은 집 주변에 우리 지역에 공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가면 운동 기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잠깐씩이라도 운동 꼭 하고 있는지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그 마음이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때 요거를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나의 좀 힘든 감정이 우울감과 불안감이 크다라고 느껴지시면, 이 우울감과 불안함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울감과 불안함은 꼭 그 좀 원인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원인을 찾아서 만약에 스스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면 가족들의 도움이나, 또 가족들의 도움으로도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전문가들 또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셔야, 조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조부모님들이 양육하시는 우리 손자녀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할 때 요 5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서 그때그때 좀 체크하시고 스스로 돌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